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제 싱가포르에 12일 날 가게 되면 어쨌든 평양을 김정은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이제 비운 그 사이에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 뭐 이런 영화까지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을까요?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전에 외국에 나갈 때마다 반당 종파분자들이 평양에서 솔라닥질을 했다. 솔라닥질. 솔라닥질, 그러니까 나쁜 짓을 꾸몄다. 아, 예. 그건 김일성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된다면 내가 마음 놓고 외국에 나간다. 이건 김일성 주석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후계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1박이 될지 2박이 될지 3박이 될지 모르는 그 오랜 기간 멀리 떠 있다 그러면 불안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 미리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 갔다 오면 항상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보도가 됐잖아요. 양측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했죠. 예. 러시아도 그렇게 했고. 예. 근데 지금 이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조건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일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우려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에게 살짝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결국은 평양을 떴을 때 그리고 지금 준비 기간이 길잖아요. 예. 한 노동신문이 발표한 게 한 3, 4일 전이니까 네. 거의 20일 동안을 지금 어떤 세력이 있다면 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여정 동생은 남겨놓고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같이 갈 가능성도 있고 남겨놓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최령의 당 조직 부위원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가 핵심이겠죠. 그렇겠군요. 네. 자, 이런 염려를 보여주는 것 때문일까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입니다. 저희 언론의 보도는 아니고요.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여러 측면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는 장면 제가 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몇 차례 봤습니다만 와 저런 것도 북한에서 보여주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달라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또 다시 요즘에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리가 지금 보면 네. 이제 간부들도 군 간부, 당 간부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국 통일 과업을 아직 내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아니면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첫 일성으로 인민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배고픔을 멈추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예. 지도자가 저렇게 우는 모습을 북한 텔레비나 강연에서 보여준다면 지도자가 저렇게 울 정도로 당정군 간부도 도대체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게 기본 핵심이지 이거를 핵폐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약간 논리 비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 전부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행보는 군사 행보는 안 하니까요. 네. 전부 다 민생 행보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 행보. 그럼 그 경제 행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핵폐기 등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좀 지켜봐달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 네. 이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을 해보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북한에서 내려왔던 태용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호 공사가 책에서 2009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북한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저항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 1995년, 99년 고난의 행군을 겪잖아요. 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50만에서 200만, 수치는 조금씩 다른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그때부터 이게 당과 국가 수령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뼈에 사무치게 느낀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한 단계 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경제 개혁이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서 조금 살만해지다가 이제 화폐 개혁을 김정은 위원장이 첫 스타트를 했는데 예. 돈을 바꿔주는 액수를 정해줬어요. 예. 이만큼 이상 못 바꾼다. 예. 근데 북한 돈이라는 것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는 게 거의 김일성 주석이 초상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우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렬히 저항하는 걸 예. 보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다치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희생양으로 박남기 당시 계획 담당 비서를 총살을 하거든요. 이게 2009년이면 김정일 집권 시절이죠. 김정일 집권 시대인데 김정은이한테 일정한 정도로
고난이 넘어오기 시작할 때라고 예, 보면 그렇군요.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사실 북한의 장마당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갑자기 장마당이 잘 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장마당은 어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마당을 허용하고 막 장려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희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아, 시장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도 있거든요. 북한 당국 예. 세금을 걷어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을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맞고 예. 시장을 잘못 다치면 인민들이 저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시장을 보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면서 시장을 활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고 지도자의 어떤 일정이 먼저 사전에 알려진 게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례 없었던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은 맞습니다. 저희가 남쪽에서 평양에 가서 이렇게 요인들을 만나려고 할 때도 예, 꼭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예. 끝까지 그 일정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결정이 돼서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하거든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보안인데 지금은 국내도 아니고 말입니다. 평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싱가포르라는 열린 세계에 나오는 곳이고요. 예,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예. 거기에 한국과 전체 국제사회 언론과 지금 모든 정보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런 곳에 가는 곳이죠. 예, 예.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도 상당히 긴장된 가운데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아마 그 주역이 아마 최룡해 같은데 최룡해가 김정일이 평양을 비운 사이에 국내 정치를 틀어지고 아무런 동요가 없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군요. 예. 실제로 뭔가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 움직임 때문에 김정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흡혈귀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데 굉장히 이거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평론가? 이 흡혈귀가 피를 빨아들이는 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 주민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은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얼마 전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세금 외에 북한 당국에서 준 조세로 걷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장마당이라고 하죠. 북한 내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 그리고 노임이 적은 것들, 간부들이 뇌물을 많이 받는 것 등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본인들의 어떤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뜯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흡혈귀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남한의 70년대, 80년대와 비슷한 분위기다. 경제적인 자유도는 늘어났는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불만이 나오는 것 같고 예.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아까 말했던 974부대 있지 않습니까? 974부대. 지금 병력이 2만 6천 명으로 증원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 단순한 호위부대가 아니고요. 특히나 김정일 대비 2배 이상 병력과 역량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자신을 향한 이런 불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북한 내부 결속 다지기 위해서 병력 증강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내부의 주민들 가운데서도 좀 동요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죠. 흡혈귀라는 표현까지 쓴 거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싱가포르 행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외모와 관련해서도 여기저기에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흡혈귀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데 굉장히 이거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평론가? 이 흡혈귀가 피를 빨아들이는 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 주민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은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얼마 전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세금 외에 북한 당국에서 준 조세로 걷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장마당이라고 하죠. 북한 내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 그리고 노임이 적은 것들, 간부들이 뇌물을 많이 받는 것 등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본인들의 어떤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뜯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흡혈귀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남한의 70년대, 80년대와 비슷한 분위기다. 경제적인 자유도는 늘어났는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불만이 나오는 것 같고 예.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아까 말했던 974부대 있지 않습니까? 974부대. 지금 병력이 2만 6천 명으로 증원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 단순한 호위부대가 아니고요. 특히나 김정일 대비 2배 이상 병력과 역량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자신을 향한 이런 불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북한 내부 결속 다지기 위해서 병력 증강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내부의 주민들 가운데서도 좀 동요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죠. 흡혈기라는 표현까지 쓴 거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싱가포르 행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외모와 관련해서도 여기저기에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동요 움직임 때문에 김정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흡혈기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데 굉장히 이거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평론가? 이 흡혈귀가 피를 빨아들이는 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 주민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은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얼마 전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세금 외에 북한 당국에서 준 조세로 걷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장마당이라고 하죠. 북한 내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 그리고 노임이 적은 것들, 간부들이 뇌물을 많이 받는 것 등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본인들의 어떤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뜯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흡혈기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남한의 70년대, 80년대와 비슷한 분위기다. 경제적인 자유도는 늘어났는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불만이 나오는 것 같고 예.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아까 말했던 974부대 있지 않습니까? 974부대. 지금 병력이 2만 6천 명으로 증원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단순한 호위부대가 아니고요. 특히나 김정일 대비 2배 이상 병력과 역량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자신을 향한 이런 불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북한 내부 결속 다지기 위해서 병력 증강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내부의 주민들 가운데서도 좀 동요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죠. 흡혈기라는 표현까지 쓴 거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싱가포르 행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외모와 관련해서도 여기저기에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흡혈기라는 표현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을 해보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북한에서 내려왔던 태용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호 공사가 책에서 네. 2009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북한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저항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 1995년, 99년 고난의 행군을 겪잖아. 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50만에서 200만, 수치는 조금씩 다른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그때부터 이게 당과 국가 수령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뼈에 사무치게 느낀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한 단계 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경제 개혁이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서 조금 살만해지다가 이제 화폐 개혁을 김정은 위원장이 첫 스타트로 했는데 예. 돈을 바꿔주는 액수를 정해줬어요. 예. 이만큼 이상 못 바꾼다. 예. 근데 북한 돈이라는 것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는 게 거의 김일성 주석이 초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우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겠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렬히 저항하는 걸 예. 보고 김정은 위원장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다치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희생양으로 박남기 당시 예. 계획 담당 비서를 총살을 하거든요. 이게 2009년이면 김정일 집권 시절이죠. 김정일 집권 시대인데 김정은이한테 일정한 정도로 고난이 넘어오기 시작할 때라고 예, 보면 그렇군요.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사실 북한의 장마당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갑자기 장마당이 잘 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장마당은 어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마당을 허용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가 핵심이겠죠. 그렇겠군요. 네. 자, 이런 염려를 보여주는 것 때문일까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입니다. 저희 언론의 보도는 아니고요.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여러 측면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는 장면 제가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몇 차례 봤습니다만 와, 저런 것도 북한에서 보여주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달라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또 다시 요즘에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리가 지금 보면 네. 이제 간부들도 군 간부, 당 간부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국 통일 과업을 아직 내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아니면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첫 일성으로 인민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배고픔을 멈추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예. 지도자가 저렇게 우는 모습을 북한 텔레비나 강연에서 보여준다면
지도자가 저렇게 울 정도로 당정군 간부도 도대체 이제까지 뭐 했느냐. 아. 이게 기본 핵심이지 이거를 핵폐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약간 논리 비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 전부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행보는 군사 행보는 안 하니까요. 네. 전부 다 민생 행보잖아요. 예, 그렇죠. 경제 행보. 그럼 그 경제 행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핵폐기 등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좀 지켜봐달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 네. 이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장려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희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시장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도 있거든요. 북한 당국 예. 세금을 걷어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을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맞고 예. 시장을 잘못 다치면 인민들이 저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시장을 보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면서 시장을 활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고 지도자의 어떤 일정이 먼저 사전에 알려진 게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례 없었던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은 맞습니다. 저희가 남쪽에서 평양에 가서 이렇게 요인들을 만나려고 할 때도 예. 꼭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예. 끝까지 그 일정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결정이 돼서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하거든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보안인데 지금은 국내도 아니고 말입니다. 평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싱가포르라는 열린 세계에 나오는 것이고요. 예,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예. 거기에 한국과 전체 국제사회 언론과 지금 모든 정보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런 곳에 가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도 상당히 긴장된 가운데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아마 그 주역이 아마 최룡해 같은데 최룡해가 김정일이 평양을 비운 사이에 국내 정치를 틀어지고 아무런 동요가 없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예. 실제로 뭔가 북한 내부의 어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제 싱가포르에 12일 날 가게 되면 어쨌든 평양을 김정은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이제 비운 그 사이에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 뭐 이런 영화까지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을까요?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전에 외국에 나갈 때마다 반당 종파분자들이 평양에서 솔라닥질을 했다. 솔라닥질. 솔라닥질, 그러니까 나쁜 짓을 꾸몄다. 예. 그건 김일성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된다면 내가 마음 놓고 외국에 나간다. 이건 김일성 주석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후계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1박이 될지 2박이 될지 3박이 될지 모르는 그 오랜 기간 멀리 떠 있다 그러면 불안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 미리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 갔다 오면 항상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보도가 됐잖아요. 양측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했죠. 예. 러시아도 그렇게 했고. 예. 근데 지금 이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조건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일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우려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에게 살짝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결국은 평양을 떴을 때 그리고 지금 준비 기간이 길잖아요. 예. 한 노동신문이 발표한 게 한 3, 4일 전이니까 네. 거의 20일 동안을 지금 어떤 세력이 있다면 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여정 동생은 남겨놓고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같이 갈 가능성도 있고 남겨놓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최령의 당 조직 부위원장을